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NBA 올스타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참 90년대에 이 NBA 올스타전을 정말 설렘과 함께 기다리고 또 재밌게 지켜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혹은 뭐 딱히 좋아하지 않는 선수들이 서로 한 팀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서로 상대 팀이 돼서 친한 선수들끼리 또 서로 상대 팀이 돼서 맞붙고 으르렁대는 그런 장면들이 워낙 좋았어서 항상 올스타전, 특히나 뭐 2월 중순은 기다려왔던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2000년대 뭐 중후반부터 또 아디다스와 함께 제가 루키라는 잡지를 만들 때 이 NBA 올스타전 취재를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한 6, 7번 정도 갔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NBA 올스타전은 직접 지켜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입을 모으는 게 있죠. 야, NBA 올스타전 2시간 반 동안 다 TV나 혹은 뭐 모바일 지켜보면서 진득하게 봤어? 야, 진짜 너무 재미없던데 이거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야? 제 주변에도 또 뭐 시청자들의 또 의견도 또 제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들도 진짜 이제 NBA 올스타전이 갈 때까지 갔다, 이런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건 NBA 사무국이 모를 리가 없겠죠. 성의 없이 경기에 임하고 뭐 수비 안 하고 또 침묵질하는 그런 행태를 NBA 사무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올스타전부터는 포맷을 바꿨습니다. NBA 올스타 방식 자체를 변경했는데요. 과거처럼 동부와 서부가 맞붙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4개 팀을 뽑아요. 그래서 이 4개 팀으로 토너먼트를 3경기 진행을 하고요. NBA 올스타로 명명된 3개 팀과 그리고 라이징 스타스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총 4개 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TNT의 찰스 바클리, 샤킬 오닐, 케니 스미스, 그리고 캔디스 파커가 GM, 단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캔디스 파커는 라이징 스타를 이끌게 되고요. 그리고 바클리와 오닐, 그 다음에 케니 스미스는 NBA 올스타 24명, 기존에도 24명이었잖아요. 그 24명을 직접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BA 올스타 투표는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자, 그리고 이거는 경기 시간이 아니라 타겟 스코어제예요. 40점을 넘기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는 시간이 뭐 길게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경기는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는데, 정말 포맷이 많이 바뀐 거죠. 타겟 스코어제를 채택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한시적이었는데, 이번 이 NBA 올스타는 토너먼트 방식이고, 그리고 전부 다 타겟 스코어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1대 변혁이 이루어진 셈이죠. 그래서 이 변화를 과연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NBA 올스타전은 팬들을 위한 일종의 뭐 서비스 타임이잖아요. 선수들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는데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 또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 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그래서 올스타 변경 방식에 대한 또 NBA 전문 성명문이 발표가 됐고요. 똑같이 또 투표는 진행이 됩니다. 각 컨퍼런스에서 선발로 선정된 5명의 선수, 일단 팬이 투표율이 50%, 그리고 현역 NBA 선수 25%, 또 미디어 패널 25%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 컨퍼런스에서 예비 선수로 선정된 7명의 선수는 NBA 감독들이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5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팬, 그 다음에 NBA 선수들 미디어 패널로 뽑게 되고요. 나머지 7명은 감독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NBA 올스타전에 참가하는 4팀은 총 180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180만 달러면 20억이 넘죠. 금액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우승팀의 각 선수는 12만 5천 달러씩을 받게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2위 팀의 각 선수는 5만 달러, 3위와 4위는 2만 5천 달러니까 우승팀이
훨씬 많습니다. 3, 4위보다 5배나 많은 금액이에요. 물론 뭐 올스타에 뽑힌 선수들에게 이게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자, 그래도 상금 규모는 20억이 넘는다는 거죠. 자, 원래는 뭐 전통적인 방식은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런스였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NBA 올스타전은 물론 NBA 올스타 유니폼이 굉장히 멋있었던 뭐 94년이나 그 다음에 1996년 올스타 유니폼도 멋있었습니다. 그때는 텍사스 알라모돔에서 이 NBA 올스타전을 했었는데 저는 그 이후에 1997년과 또 98년에는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냐면 선수들이 각자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뭐 시카고, 그 다음에 코비 브라이언트는 레이커스, 뭐 팀 덩컨은 샌안토니오, 이런 식으로 각자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때가 참 멋있더라고요. 항상 뭐 올스타전의 기본적인 포맷 자체는 이렇듯이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런스였는데 일단은 이 포맷은 깨졌습니다. 자, 그리고 양대 컨퍼런스 팬투표 1위 선수가 다른 선수를 뽑는 드래프트 방식이었는데 이것도 뭐 당분간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스타 24명이 뽑힙니다. 그러면 이걸 3개 팀으로 찢고요. 그리고 라이징 스타 게임 우승팀이 나머지 4개 팀의 토너먼트로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라이징 스타에 뽑힌 팀들이 만약에 우승한다면 12만 5천 달러니까 기본적으로 올스타에 뽑힌 선수들보다는 여태껏 벌었던 돈이, 샐러리의 총합이 작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라이징 스타 팀들의 이런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도 이번 올스타전을 더욱더 재밌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올스타 방식이 왜 자주 바뀔까요? 2010년대 중후반 이후로 NBA 올스타전은 약간 눈 뜨고는 보기 힘들 정도의 졸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졸전이라기보다는 성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NBA 올스타전은 서로 완전히 뭐 물고 뜯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경쟁했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2001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동부 컨퍼런스의 라인업이 꼬꼬마였는데 그 당시에 서부 컨퍼런스를 이겼거든요. 4쿼터 마지막에 뭐 알렌 아이버슨, 뭐 스테판 마버리, 뭐 라트레스 스프리알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서부 컨퍼런스는 뭐 크리스 웨버, 뭐 샤킬 오닐, 팀 덩컨, 케빈 가넷, 그러니까 골리앗들이 엄청 많았어. 그런데 극적으로 이긴 거예요. 극적으로 이기고 나서 마지막 순간, 종료 순간이 어땠냐면 동부 컨퍼런스 선수들이 전부 다 뛰어나와서 서로 포옹하고 마치 파이널 우승한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경쟁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수는 20%가량 증가했는데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졌어요. 이 제일런 브라운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농구가 아니다. 이건 올스타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역대급 기록이 나왔습니다. 올스타 본 경기에서 211대 186. 이거 합쳐볼까요? 397점이 나왔어요. 근데 재밌었냐고요? 아니요. 전혀 재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점만 그냥 주야창천 던지는 거야. 그리고 수비 안 합니다. 레이업 덩크할 때 그냥 길 내주고요. 3점 던지기 전에 체크 살짝 하고 스텝백, 사이드 스텝, 딥3, 그 다음에 뭐 하프라인 3점, 히브샷 이런 거 던지는데 이게 재밌겠냐고요. 정말 현타가 오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3점만 던지고 또 일부 선수들 침묵질 자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올스타전은 힘 빼고 나서고 여유 있게 해야 되지만 그냥 허허실실 이게 상대 팀인데 우리 팀인지 그 다음에 뭐 서로 그냥 술자리에 나왔는지 아주 헷갈릴 정도의 전혀 투쟁심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올스타전 최다 득점 기록은 치열함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예로운 기록이 아니라 수비 마인드 아예 사라졌고 그 다음에 3점만 던지는 팬들은 생각하지 않는 프로답지 못한 자세에서 기인한 숫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진짜 전파 낭비 아니야?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정말 올스타전이 갈수록 의미가 퇴색되고 지금 선수들이 올스타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스타전, 바뀐 올스타전에 대한 선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일단 지난 2월에 앤서니 에드워즈, 굉장히 올드스쿨한 선수인데 뭐 올드스쿨하면서도 예전 선수들을 많이 까긴 하지만 올스타전을 두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쟁보다는 휴식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올스타전에 참가하는 선수들 가운데 그 누구도 여기서 치열하게 싸우길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와서 그냥 뭐 미디어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 도시 그냥 뭐 구경하고 저녁제 때 와서 그냥 셀폰으로 찍고 경기 무성의하게 하고 이게 전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드워즈도 올스타전을 많이 뭐 나오지 못했지만 딱 몇 번 보고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올스타전이 더 경쟁력 있는 경기로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런 브라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건 농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일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슬램덩크 컴피티션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덩크 자체는 완전 핵 노잼이었지만 제일런 브라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슬램덩크 컴피티션도 예전처럼 스타들이 나와야 된다. 지금 뭐 무명 선수들의 등용문이 아니라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나와서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워낙 제일런 브라운은 똑똑하고 머리에 든 게 많고 또 굉장히 뭐 살이 깊은 선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스타에서 3점 던지고 뭐 그 정도 기록을 내고 나서 제일런 브라운이 이거는 농구가 아니다. 이렇게 일가를 한 거죠. 저도 뭐 동의합니다. 자, 그렇지만 바뀐 올스타 방식에 대해선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일단 케빈 듀란트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거 이미 싫은데, 나는 절대적으로 싫은데, 하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자. 하지만 이거는 동부 대 서부로 돌아가야 된다. 일단 경기도 치르지 않았고 바뀐 포맷으로 뭔가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듀란트는 이미 싫다고 했습니다. 앱솔루트리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아우, 완전 개 싫은데?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듀란트와 마찬가지로 데빈 부커 역시도 동서부 올스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케빈 듀란트의 의견에 동의하고 동서부가 더 좋다. 그리고 우리 저지를 입고 예전처럼 그렇게 뛰었으면 좋겠다. 나는 옛날 저지들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빈 부커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각자 유니폼을 입고 뛰자 이겁니다. 자, 앤서니 데이비스도 얘기했습니다. 리얼리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와, 너무 싫은데?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시 이스트와 웨스트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팀이 여러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나는 많은 선수들이 그 포맷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뭐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도 워낙 유순한 선수잖아요. 말을 세게 하는 선수가 아닌데 일단은 이 포맷에 대한 반감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듀란트처럼 그래도 안 해봤으니까 뭐 조금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데미안 릴라드도 전통적인 올스타 게임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릴라드는 올스타전을 굉장히 성의 있게 하는 인물이죠. 이 릴라드가 전야제 때 전부 다 참가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올스타 위켄드를 보내는 선수고, 그리고 3점 컨테스트 챔피언에도 올랐었죠. 굉장히 올스타전은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만 일단은 지켜는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시도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매사 긍정적인 선수가 있죠. 바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입니다. 자, 길저스 알렉산더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길저스 알렉산더는 올스타전에서 나온 선수들의 노력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뀐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 장면들을 빨리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바뀐 부분에 나는 일부가 되고 싶다. 올스타전에 참가해서 바뀐 포맷으로 경기를 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NBA 사무국의 이런 판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올스타전 가잖아요. 망합니다. 특히나 계속 3점 쏠 거고, 뭐 덩크에 뭐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레이업에 가산점을 주지 않는 이상, 혹은 경기당, 쿼터당, 선수당 3점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선수들의 마인드로는 올스타전 그 어떤 흥미 포인트도 저는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애덤 실버 총재 입장에서는 계속 변화를 촉구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설령 실패로 돌아가고, 저는 일부 선수들이나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스타전은 큰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 왜 과거처럼 그렇게 올드스쿨하게 못해? 왜 과거처럼 경쟁심이 없는 거야? 라고 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대는 바뀌었고, 그리고 농구의 트렌드도 3점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선수들이 다른 팀 상대 선수들과 말도 섞지 않고 친분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경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또 위아더 월드고, 전부 다 SNS에 연락하고 따로 만나서 밥 먹고 다 친목질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세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올스타전에서 엄청난 경쟁심을 제 아무리 180만 달러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백만장자, 억만장자인 NBA 선수들에게는 그 돈이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포맷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애덤 실버와 NBA 사무국의 이런 변화를 지지합니다. 설령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변화에 대한 용기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디 저도 길저스 알렉산더 이야기대로 이번 올스타전이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 또한 내가 올스타에 뽑힌 그 이유, 또 그 다음에 그 근원,
그리고 또 팬들의 존재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성의 있게 본 경기를 치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올스타전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홈구장이죠. 네, 체이스 센터,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 스테픈 커리가 현역으로 있을 때 본인의 홈에서 열리는 마지막 올스타전이 될 텐데 또 여러모로 또 관심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운 포맷에 대한 또 많은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자, 부디 뭐 아직까지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2025 NBA 올스타전이 성황리에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번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